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일하고 한 사람은 집에 머무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메리칸 컴퍼스가 새로 조사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결혼한 미국 엄마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집에 머무는 것이 엄마여야 한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사는 여전히 한 사람이 집에 머무는 것이 대중적인 욕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3%의 결혼한 엄마들이 집에 머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답했습니다. 66년간 함께 살며 61년간 목회하던 부부가 하루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코비드-19 합병증으로 사망한 테네시주 목사의 가족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감동을 한 사람들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아버지인 87세 제임스 스컷과 어머니인 83세 버지니아 스컷은 66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61년간 함께 목회해 왔는데 버지니아 스컷은 1월 17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후 세상을 떠났고 제임스는 1월 18일 코비드-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인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3월 11일 코비드-19 팬데믹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선도적인 복음주의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100여 개국에서 전 세계 수만 명의 신앙 지도자와 지역사회와 손잡고 구호와 바이러스 예방 노력을 통해 5,900만 명에 육박하는 지원을 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어제 LA에서 열린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 레코드의 영예는 빌리 아일리시의 Everything I Wanted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베스트 뉴 아티스트의 메간 디 스탈리온이 수상했고 올해 앨범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포클로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올해 앨범상을 3번이나 받은 첫 여성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비욘세는 어제 그래미에서 블랙 퍼레이드로 베스트 R&B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며 총 28개 트로피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은 아쉽게도 이번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는 실패했고 한국계 미국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먼털 솔로상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에 세관 국경보호국 산하 국경수용소에 구금 중인 미성년자를 돌보는 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부모 없이 혼자 미 남부 국경을 넘어 미립국을 시도하는 중남미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경 세관 보호국 수용시설에 구금 중인 미성년자는 4,2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남북 국경 수용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LA를 포함해 13개 카운티가 어제부터 레드 등급에 진입함에 따라 식당 실내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어제부터, LA 카운티에서는 오늘부터 실내 식당 영업이 허용됩니다. 또 7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실시됩니다. 오렌지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하루 앞선 어제부터 식당, 체육관, 극장 등 실내 운영이 허용됐습니다. 내일은 리버사이드, 벤츄라, 샌디에고 등 카운티가 레드 단계에 합류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는 7월에 부분적 정상화가 이루어지리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망에 힘을 실어준 반면 각 주가 섣불리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MBC 미터 프레스 인터뷰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공중보건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아직 우린 엔드존에 있지 않다며 때이른 공중보건 지침 철회가 팬데믹의 장기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소규모 모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분석에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주말 총 1억 7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중 적어도 한 번의 접종을 마친 비중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중서부 일대에 때늦은 겨울 폭풍이 닥치면서 주민 수백만 명에게 겨울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대규모 겨울 폭풍이 콜로라도주와 와이오밍주 일부 지역에 눈보라가, 남부와 중부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텍사스주에는 토네이도가 닥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덴버 국제공항에서는 주말 새 예정됐던 약 2,000건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콜로라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제 새벽 시카고 시내 한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들 가운데 7명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빗 브라운 시카고 경찰국장은 어제 수사력을 총동원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이후 어제 현재까지 400만 회 이상의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총 503만 8,600회 접종분 중 일리노이 장기 요양시설에 35만 4,400개를 포함해 총 404만 개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또 어제 하루 1,484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19건의 추가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주 누적 확진자는 120만 9,331명, 누적 사망자 2만 3,206명을 기록하고 있고 주 7일 평균 양성률은 현재 2.2%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얀마에서 주일인 어제도 군부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총을 발포해 38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쿠데타 군부 한 달 보름 만에 유혈 진압에 따른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중 22명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군의 산업지대인 헐라인타야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내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고령층 접종이 시작되고 특수장애아, 보육교사와 유치원 학교 보건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2분기에 실시합니다.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별개의 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리고 오전 11시경부터 밤까지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6도, 밤 최저 기온 34도,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47도, 밤 최저 기온 32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